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시원하죠? 너무 좋습니다. 정말 불같이 뜨거운 염천 속에서 살다가 이 가을이 오는 느낌,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공기까지 상쾌하니까 이 불쾌지수도 현저히 낮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날씨는 좋습니다만 이게 정치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남자 김민수 대변인 모시고 또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 쾌도난마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가을의 날씨가 곧 다가올 것 같은데요. 또 환절기 맞이하면서 건강 더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 뭐 국가 정세 흘러가는 방향들 답답한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 바라보시면서 여기 가슴만 먹먹히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좀 나들이도 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멜콩TV를 맛있게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또 거기다가 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봤더니만, 또 그 한글 자막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어폰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 또 소리 듣기가 어려운 분들은 소리는 낮추시고 밑에 있는 자막을 통해서 실시간 자막을 통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또 새롭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로서 어떤 상황이건 다 전 세계에서 저희 멜콩TV를 시청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밥상이 잘 차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직격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에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 보좌관이 쓴 회고록에 이게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문재인이라고 할게요.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은 방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북한 핵은 방어용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딸의 세대까지 핵을 짊어지고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아니라죠. 너무나 아니랍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누가 당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점을 갖게 하는 지금 구간이죠. 지금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북한이 방어용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믿은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북한을 강하게 만들고 적화 통일에 편에 쓰려고 했던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정말 안일한 북핵에 관한 북한에 대한 안보관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이게 적화 통일을 위한 준비라고 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니다, 방어용이다라고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요, 평화 통일을 지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요, 많은 전문가들은요, 가장 가능성 높은 1번을 흡수통일로 봅니다. 흡수통일. 예, 두 번째를 적화통일, 전쟁에 의한 통일로 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을 많은 분들이 평화통일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이거 흡수통일로 봐야죠. 그렇죠. 근데 무력이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흡수통일도 평화통일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 몰아넣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허버트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낸 비방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이가 이라크의 후세인이고
리비아의 카다피인 건 인정하는 겁니까? 이게요, 참 답답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드 배치도 그렇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예. 네. 그거는 이어가지고 네, 하고 맞죠. 이게 2017년이면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RBM 북극성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발사하던 그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장 대량 살상 무기를 고도화해서 대한민국과 미국까지 위협하던 뭐 IRBM은 모르지만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국에 쏘겠어요? 미국 보고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거 그냥 방어용이야 이런 댕댕이 소리를 하는데 이게 대통령입니까? 김정은이 대변인입니까? 또 당시에 문정권에서 이런 말도 해요. 북한이 쏜 미사일은 ICBM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네, 하니까 정의용이가 그랬죠. 예, 미국에서 이렇게 말했죠. ICBM을 결정하는 것은 니네가 할 일이 아니다. 예. 이렇게 무시까지 당하는 예,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김정은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북한 편에 서줬던 문재인 대통령을 예. 한 번이라도 존중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와, 참 이게 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맥마스터 회고록에 보면은 문재인이가 핵은 철저하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김정은 발언을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도대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안보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실하게 드러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다 종북사관이라고 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사파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전수한 어떻게 보면 잡지식들, 예. 틀린 지식들이 많이 머리에 박혀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계속해서 우리의 동포라고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동포끼리 어떻게 공격하겠냐라는 어허. 아니란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부모 형제끼리도 공격을 네. 해요. 그리고 길에서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도 공격을 해요. 네. 그 사람들 우리 동포 아니에요? 예. 동포자 가족인 사람들도 있어요. 친척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종북사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바라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북한의 불법 남침 지우기를 위해서 친일사관 친일주의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이고 음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마치 주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바로 종북, 북한을 찬양하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던 그 그릇된 사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네네.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해놓고는 들은 소리가 삶은 소대가리 아닙니까? 나 참, 정말 쪽팔리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딴 나라에서 삶은 소대가리란 욕을 듣고 있다는 것이 정말 빡치고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두둔해준 결과가 뭡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 관계다. 이렇게 지금 밝히면서 헌법에 핵 사용하는 것을 명시함을 꽉 박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게 문재인 전 정권은요. 사실 이번에 이 회고록을 떠나서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얼마나 안일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대표적인 거 9.19 군사합의도 있었고요. 네네. 그렇죠.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금 하늘을 포기했던 사건이라고 그렇죠. 봐야지 맞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들의 역사관, 그러니까 이 지금 좌파 진영의 역사관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과 대한민국 영토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북한은 핵을 왕성했고요. 예.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봐야지 맞는 겁니다.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안일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네. 정말 빡치네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청와대 5년 동안 김정은이한테 뭐가 들었는지 모를 USB 메모리 건네줬고 군대와의 시킬 정도로 훈련도 사실 축소시켜가지고 없앴다고 그냥 봐야죠. 없애버리고 그냥 인터넷 전쟁 게임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GP 폭파시키고
한강 철조망 철거해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한강에서 하구에서 그 서울까지 들어오는 한강 그 밑에 있는 지도까지도 북한한테 홀라당 다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화랑도 연결돼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보면요. 이 정말로 안보관을 온 국민들한테 느슨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드러났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드라마에 북한군을 미화시키는 드라마도 있었었거든요. 네네.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끝날 때쯤에요. 한 유튜브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저쪽에서 북한군 옷을 입은 무장을 한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오는 실험을 해본 겁니다. 여기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허. 근데 보면서 촬영 하나 하고 손 흔들고 있어요. 자, 이게요. 경각심이 아예 없네요. 아예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아하. 이게 만약에 진짜로 북한군이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하. 이거 총 쏘기 전에는 경각심 안 가질 겁니까? 하, 예, 참. 그때 당시에 이 유튜브가 북한군복을 입고 총기를 들고 요트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예. 구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피를 해야 되는 예.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경각심까지 떨어뜨려 놨던 예.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친숙하게 계속 만들고 김정은을 거꾸로 찬양해주고 그리고 북핵은 이렇게 방어용이라고 방어용이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고 어허. 계속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북한은 우리 동포구나, 우리를 공격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허. 방어용이구나, 설령 저 무기로 공격을 해도 일본을 공격하겠구나, 그렇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적을 미국으로만 돌리는 그럼요. 거잖아요. 북한은 명확하게 적화 통일이 목표인 거죠. 예. 예,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 이 서로 그리고 동맹이에요, 동맹. 국가라고 혈맹이에요, 봐야죠. 혈맹. 혈맹이라고 예. 봐야죠, 이제는. 네. 와, 정말 진짜 정말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울 정도인 것 같은데 문재인이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북한 대통령은 북한 왕은 김정은이고 왕의 꼬봉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이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사드 방어 체제 배치 철회를 주장했고 실제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 환경 영향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그거 쓰지도 못해서 최근에야 지금 그 제대로 그 건물 짓고 할 수 있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은 대통령도 했습니다만 부동산 개발업자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야 그거 다 한국이 다 그 사드 배치하는데 돈 부담하라고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민주당에서 시행했던 대표적인 계담 시리즈 중에 하나죠. 예. 뭐 강우병 계담, 사드 예. 계담, 지금 여기 처리수 계담. 예. 네, 대표적인 계담 시리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 했던. 예. 그럼 여기가 성주 참외 농가들은 얼마나 고통을 그렇죠. 긴 시간 예, 받아왔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사드 환경 영향 평가 했더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휴대폰과 똑같다. 여기에도 못 미친다. 이거 하면은 내 몸이 튀겨집니까? 네, 여기에도 못 미친다라고 나오는 거 나 아닙니까 정말.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방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안보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북핵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만에 하나 저 핵을 우리를 향해서 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를 걱정해야지 맞는 거예요. 어허. 이게 만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저 김정은이 도른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핵을 쐈을 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영토 어떻게 하지를 먼저 걱정해야지 맞는 것이죠. 근데 아니야 방어용이야. 그러니까 대비할 필요 없어. 사드도 필요 없고 미군 합동훈련도 필요 없어. 오버할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지금 안보관을 가졌다. 근데 이거 비단 문재인만의 문제입니까? 민주당 전체의 문제. 민주당 전체의 문제죠. 민주당 전체의 그 문제입니다. 짝 전체의 문제죠. 예. 지금 여전히 북한이 핵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하는데 이거에 속아 넘어가는 또 국민들이 있으니 이거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예. 참. 그리고 친일하는데 이게 일제시대 친일입니까? 일제시대 친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글로벌 시기에 일본하고 맞서서 일제시대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싸우자를 주장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중국과 친한 거는 친중입니까? 친중입니까? 이건 지금 그럼 호란
병자호란 병자호란 때 그것까지 올라가야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삼국시대 가지고 가면은 이제는 배째 시라구려 백제 고구려 신라끼리 나눠서 또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건국일도 지금 당군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같은 네. 경우에는 또 뒤에 이어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반일 축창가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런 문제가 민주당 때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정보사 군무원이 군사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빼돌린 것이 말은 중국이지만 그것이 배후에 북한이 있다라는 의혹이 매우 강하죠. 그걸로 이번에 구속돼 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요게 군무원이 정보 빼돌린 것이 2018년 그렇죠. 요때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이 군 방첩 보안 감시하는 육군 기무사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해체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또한 북한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방어의 문을 그냥 개방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요. 문재인이 본인이 되고 싶었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평화에 기여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뭔가 정말 노벨 평화상이라도 노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정말로 북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벽도 허물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잡는 거 포기했죠.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지금 이렇게 군대에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불과요 얼마 전 일 아니에요. 제가 장교로 있을 때만 해도요. 군 부대 안에서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이거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군사 시설들이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야. 지금도 여기 국민 여러분들께서요. 군부대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치면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시커멓게 퍼렇게 그냥 녹지로 나와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 당시에 문재인 당시에 이런 것들이 개방되면서 군대에서 누구나 휴대폰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죠.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 정보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다 넘어갔어요. 일반 사병들이 휴대폰 쓰도록 해버렸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다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요 정보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USB에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조사해야죠, 지금. 그 USB에 뭐가 든 거냐. 도대체 뭐길래 국민들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문재인과 김정은만 아는 USB가 왔다 갔다 그러냐. 이거 지금 밝혀야죠, 이런 것들. 문재인 USB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보사 군무원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문재인이가 국가 정보를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이 안 나네.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판에 내가 이거 갖다 줬다고 나한테만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덕적 붕괴가요. 위에서 무너지면요.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안보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도덕적 붕괴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을 친 거예요. 네. 그럼 이 밑에서 뭐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뭐 보고 배우겠어요? 북한 동지인데 자료 줄 수도 있죠. 아이고야. 북한은 동포고 친구인데 이 정도 정보 줄 수도 있죠. 그렇지. 북한은 핵 만든 것도 일본하고 미국이 한 거고 방어용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인간이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게 좌파들 주장을 보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야 된다. 결국에 평화 통일되면 그 핵이 우리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순박합니까? 그럴 거였으면요.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남북 분담돼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정권이 저렇게 오래 세습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적폐 청산이란 분 간첩을 사상적으로 존경하고 양성을 조장한 놈들이 간첩이 아닌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했던 이 국가정보원 그 원훈 정보는 공력이다 했던 그 원훈을 그 글씨를 국정원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사람 그런 사람의 글씨를 원훈으로 앞에다가 비석에다가 써 제끼는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이게? 그리고요 이게 보세요 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을 칭송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육군 시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김원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구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까? 아. 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문재인이 네. 가장 존경한다라고 했던 사람 공산주의자. 우리나라 국군의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 김원봉 공산주의자. 김원봉,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당시의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다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역사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종북사관이 남아있고 머릿속에 이 북한에 대한 이 찬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정작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야지 왜 여기서 삽니까? 민주당.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안일한 안보관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흐트려 놨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잘하는 건 뭡니까? 외교 안보 너무 잘하죠. 그렇죠. 안보도 네. 지금 외교 미국과의 외교 천재죠. 외교 천재고 여기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기 한미일 공조 정말로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데이비드 여기 캠프에서의 이 협약처럼 미국과의 공조 정말 단단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할 때마다 박수 받아야 될 때 민주당이 대려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강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거다. 이딴 아하. 소리나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인간들 하에서도 민간 영역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기업 영역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단죄하라. 신적폐 청산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도 똑같아요. 뭐 했습니까? 북한의 불법 송금. 예. 이게요. 지금 북한에 어떻게든 간에 유엔의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줘서 안달이고 북한 핵 개발 못 시켜서 안달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이 군사력을 못 낮춰서 안달이고 지금 이거 지금 뭡니까? 간첩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 정도 하면.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겨울이님, 최 변호사님 머리 하셨네요. 요즘 예전에 저희 대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새마을 운동했다고 하죠. 네. 새마을 사업, 지분 개량 사업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30분 딱 시간 내가지고 어제 머리 좀 시원하게 좀 하고 왔습니다. 아유 잘 어울리십니다. 아유 우리 겨울이님 이 매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일 이렇게 또 좋은 이슈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멸콩 TV에서 제가 좀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범죄 백서. 네. 문재인 1타 강사로 우리 멸콩 TV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할 거고. 재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재명 범죄 백서. 요것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3번째가 뭐냐면은 괴담 천재 민주당의 괴담 백서. 요거 3개 정도를 한번 김민수 대변인을 비롯한 우리 멸콩 히어로즈들과 쫙 한번 시리즈로 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앞으로 한번 잘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의 정말 괴담과 범죄 백서 확실히 정리를 해서 문재인 특검, 이재명 특검 그리고 민주당 특검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 조성에 우리가 핵이 한번 돼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뻔한 소리지만 이 말만 좀 하고 넘어가면요.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가 맞습니다. 안아줘야 될 사람들 많고 인권을 챙겨줘야 될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인권을 그렇게 외치는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항상 아주 긴 시간 외면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말하는 동포는 김정은 정권이에요. 네. 또 우리가 말하는 동포는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 동포가 맞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을 주시한 이 3대째 세습되고 있는 김정은 지금 이 정권은 우리의 명확한 주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10만 분의 1의 확률, 100만 분의 1의 확률, 혹은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철저한 방어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모두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놨던 국방의 벽을, 허물어 놨던 국방의 벽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다시 쌓고 있는 과정이다. 이 다시 쌓은 벽 다시 또 무너지지 않게끔 이게 민주당 아하. 사상을 뜯어 고치던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시는 정권을 못 잡게 하던 둘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정말 철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만 들으면은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한 방에 민주당 보낼 기세인데 빨리 국회로 좀 보내야겠죠? 맞죠? 그렇습니다. 꽃사랑길도 김 대변인 너무 스마트하십니다 하셨고 우리 윤조이 11님 또 콩나물에 오신 것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더니만 29만 2천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은 예. 다음 주면은 우리 30만의 터치패드를 탁 찍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해 주시고 우리 윤조이님처럼 우리 가입까지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멸콩TV의 30만을 위해서 우리 김 대변인과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화이팅! 멸콩TV 30만 화이팅!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조금 이어가면은 정보사 공무원을 군무원이 군사기밀을 해외 유출한 것으로 해서 군사기밀보호법으로는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간첩죄로 기소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간첩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 이외의 국가의 그 군사기밀을 유출했을 때 이것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 이거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입법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죠. 그 외국으로 나갔다가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당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법들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간첩 잡을 수 없는 국가가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정말로 정부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국정원부터. 이거 다시 다 부활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정말 국민의힘도 좀 정말로 개선하고 반성해서 다음 총선 어떻게든 우리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서요.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들 다시 정상화시킬 것들 정상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한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민주당이 저렇게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데 법안 하나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정상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형법뿐만 아니고 형법 98조 간첩죄도 적용 대상이 북한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지금 간첩행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걸 할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간첩죄를 강화하는 대신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해요. 이게 우리가 민주당의 이 프레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간첩죄로 충분히 이거 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국가보안법을 두어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첩죄를 두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대로 두고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요런 밑자락을 깔기도 하거든요.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는 이 두 개가 같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더 강화시켜야지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와요. 지금 반국가 세력의 행위는 명확하게 전 구분해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도요,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처음에 올렸던 사람, 이거 종북주의자죠. 예. 그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 궁지로 몰고 있는 사람. 인간들 다 종북 활동하던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예. 북한 가가지고 주구장창 북한 찾아가는 인간들이지. 네. 이거 당연히 표현의 자유 있어야죠.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익이나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때부터는 자유가 아닌 방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주적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간첩에 준하게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지금 우리의 주적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뭔가를 흐트리고 있지, 대한민국 질서를 흐트리고 있지, 대한민국의 지금 정권을 뭔가 흔들려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혹시 간첩은 아닌지 수사를 해야 맞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나라가 할 일이고, 어느 나라건 수면 위에 있는 정부뿐만 아니고 수면 밑에 있는 정부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런 수면 밑에 있던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군보안사라든가 기무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은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공수사권조차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처음 올렸던 그 촛불연대 대표인가요? 이런 양반이나 그리고 지금 이 최 목사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수사를 들어가야 돼요. 네네. 수사를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의 저희가 뭔가 이렇게 공작을 한 저희가 뭔지 이거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단국가이고 공산주의 세력과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산주의 세력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간첩으로 보고 수사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이거 북한 간첩들이 넘어왔다 혹은 북한 간첩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려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거 너무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쁜 마녀님 삶은 소대가리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말 북한과 내통하면서 USB 주고 그러면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국정원의 어떤 그 대공수사 기능 사실상 마비시켜버렸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군기부사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댓글에도 했겠지. 간첩 수사를 해놓으니까 간첩 수사할 때 민변이라는 데서 가가지고 구속돼 있는 기간 내내 변호인 접견한다고 하면서 수사조차도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서독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국사범 같은 이런 간첩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변호인 접견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입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요. 그러니까 간첩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우리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에 지금 민노총에 그 압수수색할 때 뭐 나왔었습니까? 그죠. 예. 북한하고. 네, 북한 서류들도 또 그 했던 지령들. 지령들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간첩 정말로 많아요. 근데 간첩 얘기를 꺼내면 우리들이 무슨 색깔 논쟁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본 방송에도 나와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간첩을 보냅니다. 이거 간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속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스파이예요. 스파이, 산업 스파이, 군사 그럼요. 스파이 다 스파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스파이들이 우리나라도 보내요. 하물며 외국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예, 블랙 요원, 그럼요. 화이트 요원, 예.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질서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행위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안일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냈다. 누가? 문재인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가 다 니끼가 그러니까요.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이고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네. 뻔뻔할 수가 있고 저는 이게 참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요. 네. 이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어허. 근데 저희들은 뭐 인기 없어도 할 말은 해야 해야 할 되지 말은 않습니까? 해야지. 이거 역사 논쟁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역사 전쟁 전면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 자체가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반의를 외치는지. 더 가까운 전쟁 6.25 전쟁이고 불법 남침이었는데 그러게. 이거 지금 불법 남침 지역이고 북한과의 친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을 제3으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이거를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이 공동의 적을 일본으로 계속 만드는 어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 친일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역사 논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못된 거를 보고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주제를 지금 김 대변인이 먼저 오늘 띄워주셨는데요. 민주당의 반일 죽창가 시대착오적 자해행위 아닌가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이 이슈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마치 뭐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범할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은 현재의 제3의 어떤 그런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의 국방력 이렇게 순위를 쭉 하는 걸 보면은
전체적인 순위에서 대한민국 국방력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육군은 말할 것도 없고 말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미사일 전력 우리나라 뭐 정말 미사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쓸 일도 없겠지만 하면은 일본 초토화 시킵니다. 그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본의 해상력, 해상 자위대 뭐 일본 섬나라니까 해군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육해 공군 압도적인 대한민국 우위인데 일본한테 독도를 헌납하네,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네, 이런 개소리 헛소리 하는 것, 이거 프레임 찍어가지고 반일 죽창가 부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만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본은 한국을 때려 죽여도 공격할 이유가 없다. 북한을 하면 모르겠어요.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세계 속의 일본이에요. 세계 속의 한국이고. 무슨 비난을 받으려고 일본이. 일본이 무사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일본을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주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이 인간들은 타겟을 표적이 여기인데 저기 보고 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거 팩트 정리 몇 개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몰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반일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반일을 넘어 혐일주의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평화선을 그으면서 처음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천명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 어부나 어선이나 군인이나 이 독도를 침범한다면 체포하고 발포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렸던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당시에요 일본 어민 중에 4,000명 정도가 체포돼서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명 이상이 사살당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반일을 했던 일본에 강하게 대응했던 대통령이 역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반일을 넘어 일본을 정말 혐오했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명확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몰이를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1999년도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어협협정, 신어협정을 맞아. 이때 일본의 영유권에 대해서 세계 국가들이 의구심을 품는 겁니다. 지금 독도가 한국 거 맞아라는 의구심을 품게 했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신한일업 협정을 하면서. 그것도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제주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고 이런. 이때 일본 언론들이요 대서특필을 해요. 한국 대통령 다케시마 인정하나? 이거 지금 대서특필하게 만든 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자, 언제예요? 또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했을 때 민주당 뭐라고 합니까? 제발 조용한 외교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때요. 우리 여기 한반도기에 독도 지은 거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죠. 독도 지우기를 진짜로 누가 했는지 돌아보세요. 민주당 얘기로 하면은 노무현도 친일파, 김대중도 친일파가 돼버리네요. 친일파는 다 민주당에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다 친일파예요. 그렇네. 거꾸로요. 독도에 대해서 독도는 우리가 시류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해라. 싹 다 보수에서 나온 목소리예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보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친일파 우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요. 다 뒤져보면요. 민주당이 제일 많습니다.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의 친일과 지금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 친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죠. 이웃국가로서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과 일제시대의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 편에 섰던 친일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분리할 때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북사관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하는 마음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의 적을 계속해서 일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이 아니라. 그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독립군이 당시에 몇 개나 있었죠? 몇 개 조직이나 있었죠? 8개 있었나요? 네. 근데 이거 많은 국민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8개 독립군 조직에서요. 본인들의 대표가 다 누구라고 한지 아세요? 누구라고 하죠? 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 1919년 예. 임정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네.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서 우리 헌법 제정하고 첫 대통령도 이승만. 그래서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승만인 거예요. 건국 대통령이에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독립군들이 각자의 파벌에 의해서 나눠졌다고 하더라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인지도가 있고 가장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서로 우리 대표가 이승만이라고 스스로들 막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뿐만이 아니죠. 북한 김일성 위에 공산당을 창단할 때 거기에 대표 누구라고 합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일성한테 어떻게 돼요? 예. 김일성한테 숙청당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김일성한테 숙청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조차도요. 공산주의자들조차도 독립운동의 대장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 민주당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제가 어제 KBS 라디오에도 이 문제로 제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 국적 일본, 이름 도요다 다이주. 우리가 민족 시인으로 추앙하고 있는 윤동주 시인, 국적 일본, 이름은 히로노마 도주. 김구, 국적 중국. 김일성, 국적 소련과 중국 이중 국적자. 그리고 손기정, 우리 베를린 마라톤 우승자, 일본 국적, 이름 키데키 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켰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때 국적이 뭔지 아세요? 국적이 없었습니다. 무국적이었습니다. 왜? 일본 국적, 미국 국적 다 준다고 했는데 그 거부했었습니다. 중국 국적, 소련 국적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을 미국 워싱턴에서 그렇게 했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일주의자라고 하면서 전 미국에 이승만의 이름을 떨쳤던 책이 뭡니까? Japan Inside Out.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했던 그 책을 냈었고 그대로 진주만 공격을 일본이 가담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미리 예측했던 것이 이승만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았던 정말 돈 없이 살았던 대한민국 유학생이 그걸로 해서 인쇄 받아 가지고 전 미국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만 국적이 없네. 여권이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YMCA에 보증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도 못 들어오고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어렵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책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상학원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신골드 바이원 개던 프리함 거기에다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제가 드린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왜곡해서 폄훼하고 폄하하는 게 민주당인데 이승만 대통령만큼은 정말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10만 원권이 나온다면 그 주인공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6천만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가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의 기초를 만들고 가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고 가신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로 후손을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후손들에게 종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종의 멍에는요. 비단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노비제도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어떤 국가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 후손들이 힘에 의해서 굴복당해서 종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세요.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를 사랑했던 분을 정말로 친일몰이까지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립 기념관조차도 이때까지 해방을 했던 저 민주당 세력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파 세력들이 너무나 게을렀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너무나 게을렀고 민주당이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에 반박하는 것조차도 게을렀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짜 역사, 왜곡된 역사들이 마치 진짜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지금도 늦지 않아서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지금 자라난 아이들이라도 역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져 왔는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역사전쟁, 역사에 대한 맞서 싸움 지금부터라도 게을리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도 지우기. 야, 니들이 지웠잖아. 니들이 지웠잖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만든다고 하면서 북한의 김여정이 만들어서 KTX 타고 칙스타 대접하고 이렇게 턱주가리 턱 올려가지고 아주 오만하게 해놓고 거기에 독도 지은 건 너네잖아. 그리고 독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을 만들면요. 세계에서도요. 독도가 진짜 누가 땅이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국민들 주소 네, 옮겨가지고 살고 있어요. 본적을 옮기기 운동까지 해서 본적도 옮겨놨어요. 예. 본적 주소뿐만이 아니라 본적까지 옮겨놨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요. 군사 밀고 들어왔을 거예요. 네네. 대한민국 땅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마치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이런 걸로 이슈에서 정치적 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정말 이거 민주당들 참 이럴 때 보면 이거 참 막말하고 싶네요. 막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사실 진짜. 네. 우리 한반도기에서 뭐 독도가 점 하나 작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적인 어떤 한반도를 그리는데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독도 상징물이라고 해가지고 해놨던 거 거기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으면 불편하고 하면은 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2개 새들의 고향 독도가 없어집니까? 이런 어이없는 주장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얘네가? 지금 얘네들이요. 한반도기에 지금 2018년도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독도를 없애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독도를 왜 지었느냐 했더니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 독도가 우리 땅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거 갖고 시비를 거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한반도 지도도 지워버리죠. 한반도가 우리 땅인 거 모르는 거 모릅니까? 지워버리죠. 아예 그냥 백기 들고 나가시죠. 백기 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금 조형물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리뉴얼 공사하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독도 지우기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당의 논리는 앞뒤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아전인수격 주장만을 늘어세우는데 근데 이 근간에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이라는 정당은요. 국민의 갈등을 먹고 자란 정당입니다. 네, 국민의 갈등을 야기시켜야만 성장하는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필살기로 쓰는 게 결국에는 친일 논란이고 일본에 대한 반일주의로 이 결정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국민의힘 보수 세력이 대항하지 못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논쟁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역사 논쟁하면 꼰대처럼 보일까 봐 자기 인기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셔야 나라가 바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김문수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청문회 장에 민주당이 속사포처럼 쏴대면 무력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지사적 풍모로서 딱 앉아서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반박하고 본인의 소신을 밝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자유우파 진영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상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요. 진짜 국민들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는 내 속을 숨길 수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협상이 되려면 내가 일부 후퇴를 해야겠다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숨길 수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 이런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큼은요 눈치 보셔서 안 돼요. 눈치 보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왜곡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마치 친일파처럼 되는 거고 하물며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아닌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고 이분의 기념관 조치도 못 짓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게 역사에서만큼은 그리고 이념에서만큼은 물러서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싸우시라고 국민의힘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다신 겁니다. 이런 말도 목소리도 못 낸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참 정말 놀라운 일이 여성 교육, 그럼요. 여성 참정권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도입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에 여성 참정권을 뒀고 우리나라 재헌의회 만드는 헌법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하는데도 다 여성들 투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진짜로 아끼는 정당의 뿌리도 국민의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들끼리 무슨 페미니즘이니 뭐니 하면서 여성 인권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지고 여성 인권의 뿌리가 어딘지 정말 여성 인권을 누가 존중했는지를 한번 제대로 우리 맞짱 토론을 해가지고 역사 바로서기 위해서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오면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 하면서 투표를 이어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건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자랑을 하려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도 부족해요. 예를 네. 들어서요 농지법도 개정하면서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들 사유재산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 성남시에 집 2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택들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네. 이거 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또 해야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통령인데. 그럼요. 예, 네. 예. 아니 정말 세계적 석학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은 전무후무한 어떤 외교가의 공전의 히트를 했는 정말 외교가의 어떻게 보면 마일스톤 이정표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헌신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국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생했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읽으니까. 이게 예국심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님께서. 김일성의 국적이 당시 어디였는지, 김구의 국적이 어디였는지. 네. 국적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이동이라도 되고 편했겠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까지 포기하더라도 네. 내 국적은 대한민국이다를 마음속에서 몸으로 실천한 유일한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어떻게 이런 분을 폄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일본이 아무리 반일죽창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 실체, 그 허상을 우리가 일일이 낱낱이 멜콩TV가 깨부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역사 바로서기 세우기 위한 노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또 9시 5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국내 이슈가 이른바 의정 갈등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약간의 불협화음 이 부분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간의 대표회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좀 압축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은데,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려온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내일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총파업 직전에 62곳 중에 52곳 노사협상이 타결되어 가지고 적어도 이 보건의료노조 특히 간호사분들의 파업은 이제 더 이상 잦아들었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성과 아니겠습니까? 성과죠. 네. 특히 PA 간호사법 이런 부분이 통과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 부분 또 의정 갈등의 한 축인 또 간호사분들 또 그런 의사를 제외한 의료계는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씨앗을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간호법도 간호법이지만은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네,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병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구나.
네,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요.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 시도는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의사단체들한테 번번이 막혀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역시도 대통령 역시 궁지에 이것 때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소아과 오픈런이나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요. 비단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의사가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 의료에 대한 이런 편차가 있구나.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부족이 있구나. 그럼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의료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고 의대 증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20년째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언 대통령이 지금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개혁이 정말로 힘들구나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요 이번에 민주당 비례 12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여기 의료 쪽 의료계통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24년 이게 2월일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원 향후 20년 동안 1년에 4, 5천 명은 늘려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민주당이 12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든 야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 늘어야 된다는 거 다들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계속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병원 소요가 더 많아질 거고 또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병원 소요가 또 많아질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10년 후에 의사들의 숫자가 늡니다. 근데 이 준비가 브레이크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로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개혁 방향이 바로 갈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 또 이 개혁 방향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 등이 있을 텐데 의사들 절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에 정부가 또 굴복한다면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빠르게 당과 정이 합동으로 모색해 가면서 최소한의 개혁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이 그 의정 갈등을 사건으로 해서 이 전략 갈라치기 전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그런 그 1년 증원 유예 방안이 불가피한 것이고 용산이 벽안시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얄팍한 지금 수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좀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번에 사실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대화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빵 하고 터트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 내에서 먼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수기 과정을 거치고 그 대통령실과도 여기 은밀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네네. 어떤 결론을 내면 참 좋을 것인데 왜 계속 우리 당은 이것을 밖으로 표출을 해서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약화가 된다. 벌써 이재명이 지금 동의하고 나서는데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동의한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를 궁지로 모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대화의 기술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실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대화의 기법을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요. 본인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실 거예요. 진주가 오래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요. 그럴수록 진주알은 커집니다. 예, 뒤늦게 발견되어도 진주알 커져요. 되려 더 커집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나 내세우려고 안 해도 다 알아주실 것이니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결정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윤한 갈등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 정말 조금 더 그 가운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좀 잘 이 부분이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도 그럼요. 매끄럽고 네. 또 조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때는 기획하고 쇼잉은 딥다 좋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쇼를 잘 하는지. 근데 내용은 개판이었는데 이 우리 그 자유우파는 내용은 좋은데 이게 그 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면요. 자, 여기 앉아서요.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우리 한동훈 대표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된 거예요. 이래도 보수 분열, 보수의 힘 약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님이 옳습니다. 한동훈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 대통령님은 잘한 거 되는데 한동훈 대표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래도 보수는 분열, 보수의 약화. 자, 이런 결과를 어떤 선택을 해도 보수가 약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말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수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인지 좀 더 진중한 행동들 스텝 바이 스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이 원활한 어떤 그 의사소통 속에서 잘 녹여서 옥동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통합의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를 또 언론에 그대로 내보내는 이런 패턴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잘못을 하는 것을 떠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물밑 조율을 거쳐서 같이 당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식사하고 또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이재명과의 대표회담. 이거 성사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하려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전에 타 방송에서 성사 가능성 얼마로 보시냐 그래서 51%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의외로 네네. 성사되긴 되더라도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때까지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약간 불리한 포지셔닝이었어요.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채로 회담하자 던졌다가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받으니까 약간 꼬리를 마는 모양새를 취했죠. 근데 지금 이 의대 정원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것도 회담 내용에 포함시키자고 하면서 그렇죠. 지금 무쇠를 다시 점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은 약한 고리를 보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정말 천재야, 천재. 파고 들어서 이거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한테는 약한 고리를 보여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변호사님하고 내가 만약에 사이가 진짜 안 좋다 치고요. 맨날 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왔을 때만큼은 우리가 화합되고 하나에 대한 목소리를 내줘야 민주당이라는 정말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이 당을 공당이라고 하기도 참 뭐합니다. 이 당을 맞서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우리가 100전 100패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민주당의 약한 고리 보여주지 않게끔 단합되는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주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좀 짜증나고 열받고 합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 방식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TV 생중계하자. 전 과정 다 공개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재명이가 공환증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두렵습니까? 빤스런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도 뭐 보여주기식 이벤트냐 하면서도 자꾸 그거 안 하려고 꺼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많이 양보를 했죠. 앞에 이제 모두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하고 대신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비공개를 한 다음에 이 각자 발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추석 전에 이루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고 하면 그럼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한동훈 대표의 말에 동의해줘 버렸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마치 모양새가 여야 합세해서 정을 공격하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거는 지금 여야 회담 대표 자리에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 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이 약한 고리를 잡았어요. 끝까지 지금 이거 테이블에 올리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걸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우리가 뒤로 한 걸음 후퇴하는 모양새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던 여야 대표 회담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공격거리가 돼버렸다. 빌미가 돼버렸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도 난처한 부분이 아직 남았어요. 많아요. 예. 금투세라든지 정부세라든지 지금 여러 지금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껄끄러운 주제가 많았는데 맞불을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들을 상호 회피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수환님.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3, 4, 1원을 지금 조언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그 용산과 또 여의도 국민의힘 사이에 한랭 기류가 좀 흐른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일본에 태풍 산산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뭐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습니다만 어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런 뭐 정체된 이런 그 기단이 또 쫙 한번 풀리고 바다가 뒤엎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긴 또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근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고 국민의힘 어떤 지지율이 조금 내리막을 걷는 것 같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멸콩TV가 또 김문수 대변인과 우리 멸콩 히어로스들의 어떤 해안 이런 부분이 또 용산과 또 그리고 한동훈 당 대표에게 전달되고 뭐 그것은 저희들만 있습니까? 우리 뒤에 30만 애국 우리 멸콩TV 시청자 그 뒤에 300만 대한민국 자유우파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희가 이 영상과 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동아 통합을 거쳐서 이 정책으로 맺어지는 그런데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 남겨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10시 7분을 지나고 있어서 우리 김유수 대변인 또 이후 뭐 후속 또 일과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하나 전달해 주시죠. 네,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치 특히 지도자분들이 겸양지덕을 자세로 좀 이렇게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좀 행동을 옮기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더 빛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 경제 상황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추석이면은 이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 해 동안 이렇게 씨 뿌리고 농사지었던 것들 거두고 풍족한 축하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분 좋을 수 있게 국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여기 추석 민심 얻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더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 보수들이 더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미력 하나마 열심히 뛰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멘트 하기 전에 저희 후원해 주시는 우리 환신 우리 잠시 광고가 있고 이어서 제가 마지막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순, 원래는 추석이 조금 빠릅니다. 정말 이 더운 여름, 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신 농부님들,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비지땀을 흘리시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 이번 가을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유우파 정말 열심히 싸우고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는 가운데에 그 전투의 성과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문수 비슷합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 정말 전투력 있게 싸우는 모습, 정말 그렇게 공격을 박아내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경기지사를 넘어 우리 선비로서의 지사적 풍모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유우파의 전사로서 멸콩 히어로스들이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더욱더 싸워나가는 우리 멸콩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만이 눈앞입니다. 많이 구독, 영어로 subscribe,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회원 가입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멸콩TV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은 또 금요일인데요. 한참 힘들 때 우리 멸콩TV 맛있게 섭취하고 정말 하루를 넘긴다고 하면은 또 이번 주도, 이번 달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